자, 36번은 글 전체 순서 잡는 지문이죠. 자, 순서를 물어보는 지문은 일단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했어요? 얘는 보기를 먼저 봐야 됩니다.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보기를 먼저 보고 둘둘 하나라는 법칙을 적용해야 된다고 했죠. 유재 한 칸 옆으로 이동합시다. 그럼 둘이 다시 얘기하지 마세요. 네, 둘이 같이 얘기하면 이제 머리끄댕이 잡힙니다. 오케이. 자, 순서 배열 문제는 먼저 보기 1, 2, 3, 4, 5번을 보시고 둘둘 하나라는 법칙을 적용한다고 했어요. 내신 때는 적용하면 안 됩니다. 내신 때가 아니라 모의고사 문제 풀 때예요. 얘는 맨 앞에 A가 하나 있고 B는 2개, C는 2개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일단 정답 가능성이 가장 낮은 건 1번이에요. 그렇다고 1번이 정답이 아닌 건 아닙니다. 정답 가능성이 제일 낮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을 읽고 나서 A를 읽으면 바본 거죠. 그럼 주어진 글을 읽은 후에 B의 첫 문장과 C의 첫 문장을 먼저 읽는 거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지기에 B의 첫 문장이 적절한지 C의 첫 문장이 적절한지 두 문장 중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세 문장 중에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B가 먼저 낫겠다, C가 먼저 낫겠다가 정해지면 이제 이 단락을 다 읽는 거죠. 예를 들어서 B가 나오는 게 맞다라고 연결이 되면 B 단락 전체를 다 읽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A 단락과 C 단락의 첫 문장을 읽고 B 단락 다음에 어떤 문장이 오는 게 적절한지를 잡는 겁니다. 절대로 3개 중에 순서를 잡는 게 아니라 2개 중에 순서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단락을 전부 다 읽는 게 아니라 꼭 앞에 한 문장씩만 읽고 순서를 잡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문을 다 읽어버리면 내용 파악이 돼버리기 때문에 순서를 잡을 때 뒤죽박죽 섞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앞에 한 문장을 가지고 두 문장 중 뭐가 적절한지를 먼저 찾아가는 형태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지문은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앞쪽에서 자, researchers라고 하면서 연구자들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in psychology. 자, 심리학의 연구자들은 follow, 따랐습니다. 뭐를? The scientific method, 과학적인 방식을 따랐습니다. 아니, 심리학에 대한 연구자들인데 과학적 방식을 따랐대요. 근데 뭐 하기 위하여? To perform, 수행하기 위하여. Studies,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데 어떤 연구? That help explain, 설명하는 걸 도와주는 연구. 당연히 help 뒤에 to를 붙여도 그만, 안 붙여도 그만이죠. And 그리고 may predict, 예측할지도 모르는 연구. 앞에 부분에 that에 걸리면서 that help와 that may predict가 병렬 구조로 묶이는 거죠. 예측할지도 모르는 연구래요. 뭐를? human behavior,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걸 도와줄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원래 심리학이란 건 문과 계열이기 때문에 과학적 방법이 아니라 인문학적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했대요. 이런 이점 때문에. 자, this is a much more challenging. 우리 challenging 쓰면 형용사로 무슨 뜻이었어요? 힘든, 어려운 이라는 뜻이었죠. challenging은 형용사로 쓰이면 힘든, 어려운. 자, 이것은 훨씬 더 more라는 비교급 앞에 much 썼으니까 훨씬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죠. 당연히 비교급 강조로 very는 절대 못 쓰고요. 그래서 이것은 훨씬 더 어려운 task, 임무였습니다. 일이었습니다. then 뭐보다 studying snails or sound waves, 달팽이나 혹은 sound waves라고 하면 음파죠. 달팽이나 음파를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즉 달팽이나 음파라는 건 과학적인 거잖아요. 당연히 과학적인 걸 과학적 방식으로 연구하는 것보다 이 과학적인 방식을 이용해서 심리적인 부분을 연구하는 게 훨씬 더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snails or sound waves라는 애가 예시로 등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A 부분은 일단 제껴놓고 B의 첫 문장과 C의 첫 문장을 확인합니다. 자, B의 첫 문장을 봤더니 자, it often requires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종종 필요로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근데 뭘 필요로 한대요? compromise라고 하면 타협, 조금 유식한 말로 절충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은 타협을 필요로 합니다. such as 뭐와 같은 testing behavior, 행동을 테스트하는 것과 같은. 그런데 어디 속에서? within laboratory, 실험실 안에서 행동을 테스트하는 것과 같은. rather than, 우리 rather than 해석할 때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뭐뭐가 아니라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그래서 rather than natural settings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연적인 환경 상태가 아니라 실험실 내에서 행동을 테스트하는 것과 같은. 원래 우리가 태경이라는 학생이죠. 네네, 오케이, 잠깐만요. 그러면 후드가 이거랑 세트 다 챙겨줘야 되네. 이거랑 네, 일단 이거만 받읍시다. 이거 받고 일단 선생님이 이따 설명을 다시 해줄게요. 일단 지금은 이거 2회에 36번 문제 풀고 있는 중이거든요. 채원이는 안 왔어? 처음에 다음 달부터. 에라이씨. 그래서 여기서부터 같이 가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가볼게요. 다시 가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어떤 타협을 필요로 했습니다. 뭐와 같은 타협? 행동을 테스트하는 것과 같은 타협이래요. 근데 행동을 어디에서 테스트를 해야 된대요? 실험실 안에서 테스트를 해야 된대요. 뭐가 아니라 자연적인 상황이 아니라 자연적인 환경이 아니라. 원래 우리 심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실험을 할 때 실험실적인 상황에서의 실험이 아니라 자연적인 상태에서의 실험을 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오죠. 근데 과학적인 방식으로 실험을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실험실 내에서 행동을 연구하는 것과 같은 이런 타협이 필요했다고요. 자,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이어지면서 and asking, 그리고 요청하는 것과 같은 앞에 있는 testing과 asking이 병렬 구조되는 거고요. 자, those readily available, readily라고 하면 쉽게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쉽게 이용 가능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available은 형용사로 항상 명사를 뒤에서 후치 수식하죠. 그럼 이때 those는 people의 의미를 가지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쉽게 이용 가능한 사람들에게 요청하면서. 근데 뭐와 같은 such as introduction to psychology students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psychology students라고 하면 심리학 학생들, 그리고 introduction이라고 하면 도입이라는 표현이 돼서 여기에서는 맥락상 개론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 심리학 학생들의 개론과 같은, 즉 심리학 학생들의 초년생과 같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의 개론을 배우는 학생들과 같이 쉽게 이용 가능한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는 것처럼. 근데 뭐 하도록 요청을 한대요? To participate, 참여하도록 요청을 하는 거래요.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collecting data,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부터? from a true cross section. 우리 cross section이라고 얘기를 하면 가로질러 선택한다 라고 해서 얘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대표적인 예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진정한 대표적인 예로부터 데이터가 수집되는 것이 아니라 뭐의? The population, 인구의 대표적인 예로부터. 맥락이 됩니까? 즉, 이 심리학과 관련된 이 연구자들은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실험실 내에서의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가 아니라 이 심리학과 학생들처럼 쉽게 이용 가능한 학생들로 실험을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됐습니까? 일단 주어진 글 뒷부분에 삐달락이 오기에는 어색한 파트는 없죠. 앞에 부분에 심리학 연구에 있어서의 과학적 방법 도입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러한 연구는 필요했습니다. 이런 타협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일단 삐달락은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지기에 완전히 어색한 부분은 없네요. 자, 그럼 C의 첫 문장을 봐볼게요. 자, simply knowing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간단하게 아는 것. 근데 뭐를? They are being observed라고 얘기를 했죠. 그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 observe가 관찰하다인데 being observed를 써서 수동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관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아는 것은 may cause, 야기시킬지 모릅니다. 누가? people, 사람들이 to behave, 행동하도록 야기시킬지 모릅니다. 어떻게 행동하도록? 다르게 행동하도록 야기시킬지 모릅니다. such as, 뭐와 같이? more politely, 더욱더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그럼 지금 이 C단락은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지기 어때요?
겁나 어색하죠. 누구 때문에? 이 they가 결정적인 힌트죠. 그럼 그들이 관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간단히 알고 있는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때 they는 리서처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서브젝트가 돼야 되는 거죠. 피실험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주어진 글에서는 실험의 대상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 없었어? 전혀 없었죠. 그럼 주어진 글 다음에 실험 대상인 they라는 이 대명사는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그럼 B단락과 C단락 중 먼저 오기 적절한 건 당연히 누구? 당연히 B단락이 먼저 오기 적절한 거고요. 이해됩니까? 이때 they가 결정적인 힌트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관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야기시킨대요. 그들이 행동하도록 다르게. 내가 그냥 자연 상태에서 뭔가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실험실에 끌려가서 어떤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테스트를 받을 때 테스트를 받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의도에 맞춰서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예의 바르지 않은 것보다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도적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일단 B단락이 먼저 나온다는 건 잡혔고요. 그럼 이제 B단락의 나머지 부분 문장을 먼저 읽습니다. 자, 이 높은 requires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자주 필요로 합니다. 뭐를? great cleverness라고 하면 영리함이죠. 그래서 굉장한 영리함을 필요로 합니다. to conceive of measures라고 얘기를 했죠. conceive는 생각해내다 라는 뜻이었고요. 생각해내는 것. 근데 뭐에 대하여? measures라고 하면 측정법이죠. 그래서 측정법에 대해 생각해내는 것은 굉장한 영리함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어떤 특정법으로 어떤 행동을 찾을 것이냐, 그걸 생각해내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영리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연구 설계 자체가 뛰어나게 되어야 한다고요. 자,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이어지면서 that tap into what people are thinking without altering their thinking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tap into라고 하면 뭐뭐를 이용하다라는 뜻이었고요. 또는 뭐뭐와 연관되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that tap into 뭐뭐와 연관되는, 그러면서 what people are thinking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와 연관되는, 근데 뭐 하는 것 없이 without altering 바꾸는 것 없이 뭐를 their thinking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 없이 뭐라 불리워지는 생각 called reactivity라고 하면 반응성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반응성이라 불리워지는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 없이 그들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와 연관되어지는 이 측정법을 생각하는 데 있어 영리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연구는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과학적인 연구 방법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적용에 있어서 뭘 주의해야 되고 뭐가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B단락에 대한 내용은 다 읽었고요. 자, 그럼 이제 C와 A를 비교하면 되는 거죠. 자, C와 A를 비교할 때 일단 C단락은 맥락을 잡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언어적 센스가 조금 발동되는 학생들은 B 다음에 C가 이어진다는 걸 먼저 찾아냈을 겁니다. 왜? 뭐 때문에? 우리 B 자리의 마지막 문장에서 이어지면서 이 측정법을 생각해내는데 영리함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관지을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근데 뭐 하는 것 없이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 없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연구자야 피실험자야? 피실험자라는 거죠. 그럼 이 피실험자들을 받으면서 피실험자들이 아는 것은 이런 형태로 C가 이어지는 게 적절하잖아요. 됐습니까? 하지만 여기에서 A 첫 문장은 무조건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 피실험자들에 대한 추가 설명이 들어가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럼 A의 첫 문장만 보면 이 문제는 바로 해결이 되겠네요. 자, A의 첫 문장을 봤더니 자, but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러나 그러면서 for all of these difficulties라고 얘기를 했죠. 자, for all이라는 표현 네모칸 빵 쳐놓으시고 얘는 despite와 똑같은 의미였었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었어요. 자, but 그러나 for all of these difficulties 이러한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뭐에 대해서? for psychology 심리학에 대한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payoff에 우리 payoff 붙어 나오면 명사로 이득, 이점이라는 뜻이었죠. 이득이래요. 뭐에? of the scientific method 과학적 방식의 이득은 is that 이겁니다.
The findings, 결과물들이 replicable이라고 하면 복제 가능한이라는 의미죠. 우리 복제 가능하다는 건 반복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복제 가능한, 반복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심리학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 연구 결과는 과학적 방식을 이용해서 결과가 나왔을 경우 어느 상황에 그와 비슷한 연구를 하게 되면 비슷한 결과가 항상 나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야, 그럼 지금 이 A는 누가 봐도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글 전체에 대해 마무리를 져주고 있는 거죠. 이런 모든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럼 B단락에서 P실험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C단락에서 P실험자들의 상황 설명을 하고 있었으니까 B 다음에는 A가 아니라 누가 먼저 나와야 돼? C단락이 무조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순서로 적절한 애는 B, C, A로 순서가 잡힐 거고요. 오케이, 일단 마무리 해석은 할게요. 그래서 A 뒷부분으로 이어져서 자, 데니즈라는 표현을 썼죠? 우리 데니즈는 즉, 다시 말해서 라는 뜻이었고요. 네임리와 똑같은 의미였죠.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If you run the same study, 만약 당신이 똑같은 연구를 다시 운영한다면, 여기서 run은 타동사로 운영하다고요. 만약 당신이 똑같은 연구를 다시 운영한다면 following, 따르면서, 근데 뭘 따르면서? The same procedures, 똑같은 절차를 따르면서 또 이와 똑같은 연구를 운영한다면 you will be very likely to, be likely to를 쓰고 있죠?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할 가능성? Get the same results. 똑같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심리학적 연구에 있어서의 과학적 방식 적용의 이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순서는 BCA가 확실히 더 볼 것도 없고요. 실제 문제 풀 때는 뒷부분 더 읽을 필요는 없죠. 순서가 잡혔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 뒤쪽으로 넘어가서 37번 지문이요. 정답률이 37%밖에 안 됐던 문제네요. 벌써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일단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37번 지문 바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대신에 탐구랑 이런 부분 어떻게 좀 할 건지 일단 라인 좀 잡아. 나는 탐구를 할 거다, 안 할 거다. 탐구를 어떤 식으로 무슨 방법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그 라인만 잡고 선생님한테 주면 선생님이 바로 계획 잡아줄 거예요. 이런 거 나눠서 수능 볼 때 세계사를 골랐고 상황마다 국정이나 세계사 그러면 다음에 공부를 할때 세계사랑 한국사랑 공부를 했는데 국정 세계를 할까요? 법정 세시를 아직 한거 하나를 먼저 생각을 안 했다. 내년 내시경에 국정이랑 세계 그러면 법정하고 세시 공부는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하지 말고 넣어놓는 게 좋고. 그래서 그 중에 아직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개념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한 번씩 우리에게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잖아. 세계사 한지 유사는 했는데 한지 유사는 안 했고 세계사 그럼 세계사하고 남은 두 개 중에 하나를 할 거잖아. 그럼 두 개를 같이 넣어서 배분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할 거다, 탐구, 뭐뭐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기다 기록을 했는데 선생님이 요거 참조해서 어떻게 시간 편성을 할 건지 그리고 내신 중점으로 할 건지 수능 중점으로 할 건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맥락을 좀 잡아내요. 그래서 좀 들어보고 이제 데이터를 사실 내년에 가고 싶은데 내년에 안 배우고 있는데 따로 공부하는 게 그렇게 돼서 동아시아사가 수능 선택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먼저 시작하는 게 맞아. 근데 내신 때 한 번도 안 했는데 내신 때 한 번도 안 보더라도 탐구로 볼 거잖아. 그러니까 좀 고민 중이에요. 동아시아사 아직 확정이 아니야. 내가 세지랑 세계사랑 동아시아사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 너무 어려워 진짜 어려워 진짜. 근데 국정 세지가 그 나중에 그게 하는 게 나니까 그니까. 그냥 아예 시험을 시작해야 되니까 동아시아사. 아 근데 그 시험 파트는 그래서 동아시아사를 신청을 했는데 한 시간 됐어요. 완전 세계지랑 봐.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가지고. 완전 풍 바람 막 이런 거. 그럼 그건 우리 상담할 때 확정을 하자.
과학에 나오는 전개해서 거 어떻게 할 똑같아. 건지랑 야, 이거 그런 거를 뺀 밑에다가 최대한 메모를 좀 해놔. 그럼 선생님 그거 참작해서 시간표 메모를 해줄게. 여기다가는 학원 시간 텐텐을 할 거면 이제 텐텐 해놓고 특강 수학 정규면 이제 영어 정규 시간 딱 잡아놓고 이제 수학 특강 그 정규 시간만 딱 잡아놓고 그 상태로 이제 선생님이랑 상담하면 돼. 네. 오케이 좋았어. 태균이는 요거 지금 고3들도 이제 선생님들이랑 계획표를 좀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일별로랑 뭐 전체적인 건 아니어도 대략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어떤 식으로 무슨 과목을 공부할 거다 아니면 뭐 그날 어떻게 할 일, 탐구는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략적인 라인을 한번 잡아야 돼. 그래서 지금 요거 먼저 내는 애들을 우선으로 먼저 상담을 해주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그래서 요거 작성 최대한 빨리 한번 해주시고 일단 기본 커리는 시험이 2개가 있어. 그래서 요거는 일단 무조건 보자마자 매일매일 2페이지씩 문장 시험을 봐.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서부터 바로 이제 여기랑 여기 페이지 문장 시험을 보거든. 그래서 주석이랑 밑에 해서 다 없고 이게 이제 우리 연계교재랑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관용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 관용 표현에 들어가 있는 요 문장을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문장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항상 2페이지씩. 그래서 내일은 여기하고 2페이지씩. 오케이? 그리고 이제 맨 위에 다시 보는 시험으로 요게 데이당 40단어씩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지금 오늘 1단어 시험을 봤어. 그래서 내일 데이 9하고 데이 10 단어 시험을 봐. 근데 단어 시험은 무조건 뜻쓰기. 그래서 이 2개 중에서 40개 골라서 뜻쓰기로 시험을 봐서 커트라인은 5개. 그래서 5개 통과 못하면 재시험 봐야 되고 100점이나 1개 틀리면 이제 요게 체크가 돼서 선생님 따로 10번 치르면 상품 주고 있는 거지. 그게 일단 매일매일 보는 우리 시험 기본 베이스고 그리고 지금 이거에 선생님 프린트 추가로 준 것도 보이죠? 요건 주간 숙제야. 그래서 요건 매주 선생님이 이렇게 구문독해라고 해서 1강, 2강, 3강 이렇게 해서 줄 거예요. 그래서 요게 내일까지 일단 애들은 숙제가 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구문독해 수능이 모의고사랑 목표에 나왔던 기출문제여서 요거는 밑에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뒤에 답지가 다 달려있어서 해석해보고 잘 뒤에 답지를 봤는데도 잘 모르겠다. 그런 부분은 별표 쳐놓고 선생님하고 개인 피드백을 받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하루에 요거는 지금 태균이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다음 주 2강 검사 같을 때 1강하고 같이 검사 받아. 강의별 나눠져 있는 요게 지금 1강으로 첫 번째 주차 숙제거든. 그리고 이제 내일 2강이 또 나갈 거야. 그럼 이제 다음 주에 2강 검사를 하잖아. 그럼 그 2강 검사를 1강 검사랑 같이 섞어서 1강, 2강을 다 해요. 그러니까 33문장이니까 실제로 한 1시간이면 다 할 거야. 문장 해석이 얼마큼 되면. 그래서 그거 보고 뒤에 답지랑 확인해서 해석까지 다 한번 해보고 그리고 막히는 건 개별 피드백을 할 거야. 그리고 요건 이제 내신 대비랑 전체 기본 잡으려고 문법 정리를 하거든요. 되게 쉬워. 그래서 아주 쉬운 유형이어서 대신에 뭐 개념 정리가 아니라 이제 문제로 정리를 하는 거라 3회씩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들은 내일까지 해서 1, 2, 3회 내일까지 아니라 다음 주 목요일까지 1, 2, 3강을 풀고 채점하고까지 해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건 매주 목요일날 4회씩 숙제가 계속 나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이 이제 첫 번째 검사 날이고 그 다음 주 목요일 되면 4, 5, 6강을 검사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방학 기간에 가는 기본 세팅 프로그램이야. 오케이? 좋았어요. 하다가 모르겠는 선생님이 일단 대략 검사를 할 거니까 별도로 질문해야 돼. 그래서 알겠어요. 만남자. 한국집 어디 있어? 사실 아까 그